114회 전산회계 1급 문제를 입력을 하고 이론을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장에 가면은 USB에 이 파일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USB에 꼬리표가 달려 있으면 그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그 꼬리표에다 이름, 수험번호, 문제 유형을 체크하시고 감독관 확인번호는 나중에 다 풀고 낼 때 그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열면은 이제 요렇게 요걸 이제 끄고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열면 요렇게 요것이 열립니다. 그럼 이제 수험번호가 여러분 수험번호 적으면 되죠. 여긴 임시 수험번호인데 임시 수험번호는 이렇게 설치 안내라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기출문제 다운받으면 이렇게 임시 수험번호, 감독관 확인번호 8385. 자, 그러면 이제 수험번호가 2, 1, 2, 3, 4, 5, 6 하고 2고 이름은 이제 김삿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립니다.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끄고요. 자, A형 시험지다 라고 하면 이렇게 A 체크, B형이면 B형 체크하시면 되고 8385 이 8385라고 감독관 확인번호를 감독관이 칠판에 적어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험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A형까지 체크해 놓고 기다리면 이제 감독관 확인번호 적어주면 그때부터 시험 시작이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자, 이제 이론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내용에 대한 거래 요소 결합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외상매출금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다. 그러면 보통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자산이 증가고 외상값은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기계장치를 요거에 구입하고 미지급하다. 그러면 자산이 들어왔죠. 기계장치, 기계장치가 들어왔죠. 비품이 아니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돈을 안 줬으니까 부채의 증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임대료를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고 대변의 수익의 발생이죠. 장기차 입금에 대한 이자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다. 이거는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거 다 틀렸습니다. 2번이 맞아요.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재고자산은 상품이나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런 걸 말하는데 약국의 약품은 당연히 상품이겠죠. 이건 상품이고 그 다음에 공장이 생산한 완제품 이건 제품이 되겠죠. 다 재고자산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의 판매 목적 토지다. 이것도 상품이에요. 팔고 사는 물건이니까 여기 매매업이라고 그랬죠. 병원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건물 이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 건물로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아닌 건 물어봤으니까 3번은 한국이 신규 투자한 기계장치에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기계장치를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에 한국의 단기 말 현재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1년이죠. 취득이 금년에 취득했습니다. 5년이고요. 연수학계법이라고 했습니다. 연수학계법은 내용연수 5년인데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연도 이거를 다 숫자를 이렇게 단순하게 다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면 여기 15가 나와요. 그러면 취득원가 300만원 빼기 30만원을 해주고 곱하기 내용연수 15년 중에 이 내용연수의 첫 번째 연도니까 지금 취득이 24년이죠. 그러니까 금년 12월 말일 결산이니까 현재 여기 나와있죠. 단기 말 그랬죠. 그러니까 24년도 12월 말이니까 첫 번째 연도니까 5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270이고 3분의 1이니까 90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90이 나온 건데 취득원가가 300이니까 300만 원에서 90을 빼준 게 장부가액입니다. 그럼 장부가액 90을 빼주니까 210만 원이 나오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서울의 단기 지출 내역 중 일부이다. 무형자산으로 기록될 수 있는 금액은 신제품 특허권의 취득비용은 이게 무형자산 맞아요. 그 다음에 상표권도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근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그 재료 비용 이런 거는요, 이건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단기 비용, 경상 연구 개발비로 단기의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5,200, 3번이 답이 되죠. 5번은 다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할 때 처리하는 거죠. 기말 현재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반영한다. 맞아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갑니다.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단기 비용이 아니라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취득원가에 플러스 해줘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 따르습니다. 영업비용으로. 그리고 이제 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다른 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든가 다른 모든 증권 취득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 빼놓고는 다 가산합니다. 자산을 모든 자산 취득할 때도 다 가산하죠. 처분 시 발생한 처분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이건 맞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단기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이에요. 보유 목적에 따라 당좌자산 또는 투자자산, 장기 투자는 투자자산이고 이거는 단기인데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 당좌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실기 입력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장기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밑에 거 비유동자산 항목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중 채권 관련 계정의 차감력 평가 계정으로 옳은 것은 이건 대손충당금이죠. 채권이니까 매출채권, 외상값 바자론, 기타 채권,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 모든 채권에 관련된 차감적 평가 계정은 대손충당금이고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거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이제 사채에서 차감하는 건데 감가상각 누계는 요거는 비유동자산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장부가액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에 자본이여금의 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요거는 이제 할인 발행 자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죠. 자본이여금 항목에 포함되는 거 모두 고르는 것은 주감자라고 외우라 했죠. 주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여기는 가번하고 라번이죠. 이거는 자본 조정입니다. 이거는 자본 조정 반대니까 그래서 가라가 맞습니다. 8번은 현금 배당에 관한 회계 자료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회계 처리 일자로 옳은 것은 2월 잉여금, 이익준비금, 미지급 배당금. 이거는 배당금 결의한 거죠. 이거는 배당금 결의일. 그 다음에 요거는 미지급 배당금, 요건 부채인데 요걸 지급한 거죠. 결의했다고 그날 다 줄 수 없죠. 나중에 별도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부채 감소, 보통 예금. 그래서 배당 지급일. 요건 배당 지급일. 요건 배당 결의일.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이제 여기 원가액인데 원가 분류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요거는 변동원가, 고정원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준변동, 준고정 이렇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인천의 단기 원가 관련 자료이다. 인천의 단기 총제조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럼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기초 재고자산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단기 총제조원가는
요 재공품 계정에 여기 이런 거는 계정을 그려서 푸시는 게 가장 쉬워요. 또 하나는 제품 계정을 그리세요. 왜 그러냐면 기초는 없는데 여기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 나와 있고 매출원가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여기다 30만 원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여기다가 50만 원을 적어주고, 매출원가는 제품 대변에 200만 원을 적어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차변에는 기초 제품이고 여긴 단기 제품 제조원가거든요. 근데 기초 재고자산 없다 그랬으니까 250만 원이 바로 요 재공금에서 나오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그러니까 요 금액이 요거하고 같죠. 요게 같아요. 그럼 거꾸로 250을 여기다 적어줘요. 근데 여기 차별에는 기초 제공금 들어가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관리비 들어가는데 기초 재고자산은 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280만 원이 단기 총 제조 비용이에요. 정답은 280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기말 원재료는 여기 재료 계정 그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재료 원가 나와 있고 제조관리비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직접 농업비가 없어요. 직접 농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구할 수는 없고 280이 요 직접 재료에다가 직접 농업비에다가 제조관리비를 더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직접 농업비를 구하려면 280에서 60과 120을 빼니까 180 빼니까 여기서 직접 농업비는 얼마가 나오냐면 100만 원이 나오죠. 요거는 여기 구하란 말이 없어요. 단기 총제조원가 280만 구하라 했지 농업비 구하란 말이 없지만 요거 단기 총제조 비용이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관비 3개 더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2개 빼면 요렇게 나옵니다. 100만 원. 자, 11번은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대전의 단기 물량 흐름은 다음과 같다.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그럼 이건 직접 재료비는 100%예요. 100% 다 투입이 됐으니까 100%로 계산해야 돼요. 가공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한다. 가공원가는 무조건 환산해야 됩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이건 이제 직접 재료비, 다시 말하면 재료원가. 이거는 평균법은요, 완성 플러스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제공금 환산량이에요. 그러면 여기 완성수량이 8,000개가 나와 있죠. 8,000개 플러스 완성수량 8,000개 플러스 기말제공금 수량인데 3,000개가 있는데 완성도가 60%가 있어요. 가공비는 이걸 환산해야 되지만 지금 가공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재료원가를 구하는 거거든요. 직접 재료비. 그럼 이건 환산하지 말고 그냥 3,000개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1,000개가 나오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완말, 선입선출법은 완초말, 기초를 빼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항공기 제조업은 종합원가 계산보다는 개별원가 계산이 더 적합하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제품 제조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한 후 이를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공정별이 나오면 이건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2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개별원가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구분이 중요하고요. 단일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건 당연히 종합원가 계산이죠. 요것도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요것도. 그 다음에 요것도 종합원가 계산.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여기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국세, 그 다음에 인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세예요. 물건에 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인세는 아닙니다. 인세는
소득세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가 인세고 이거는 물세라 2번이 답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은행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 은행업은 면세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라 할지라도 면세 업종은 그 건물을 팔아도 면세입니다. 약국을 양도 또 양수하는 경우로서 영업권 중 면세 매출에 해당되는 비율로 영업권 그랬어요. 자, 가구 제조업을 약국을 양수도 하는 것으로 여기 영업권 이거 자체는요 면세 매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면세입니다. 그 약국에서는 의사 처방받은 건 면세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인이 약 사먹는 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겸용사업자예요. 이 중에 면세 매출에 해당되는 이런 영업권은 요거는 당연히 면세가 되고요.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각한 부동산 중 토지는 면세예요. 토지는 면세입니다. 토지는 면세예요. 누가 했든 그 관계없이 토지는 면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각한 부동산 임대사업용 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우리 월세 낼 때 부가세도 같이 냅니다. 그래서 과세입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요거는 당연히 과세입니다. 주택 같은 거는 면세지만 요건 과세예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아래의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뭐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 즉 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 다 합친 금액에다가 부가세 10%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을 다 풀었어요. 이제 실기를 들어갑니다. 실기의 기초정보에 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나왔죠. 자, 이 거래처 등록은 요걸 보고해도 되고 요 사업자 등록증을 상대방이 준 거예요. 이게 회사 등록하라는 게 아니라 거래처 등록입니다. 여기 누구냐면 한국개발이죠. 여기도 보시면 한국개발이에요. 김한국이죠. 여기 김한국.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 우리 실무에서는 이거 보고 입력하지만 여기는 문제에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하면 돼요. 거래처 코드는 000500인데 그냥 500 찍으면 0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한국개발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니까 동시라고 나와 있죠. 메인 매출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약에 매출만 하면 1번, 메인만 하면 2번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에 주어졌지만 여기에 있죠. 요거죠. 사업자 등록번호 찍어주시면 돼요. 134 24 91004.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은 김한국. 업태는 정보통신업. 종목은 소프트웨어. 자, 주소는 우편번호는 입력은 생략을 하랬어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그냥 그대로 갖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요거를. 자,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교 영로 192번 길 12. 원래 요거 할 때요 요거 붙였어야 돼요. 여기 지금 떨어졌거든요. 요거 이렇게 붙여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 그 우편번호 검색할 때 붙여서 판교 영로 192번 길 12 요건 한 칸 띄고 그래야 검색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직접 그냥 생략하고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삼평동 이렇게 입력해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 입력이 끝났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반영하시오. 요거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 코드가 나와 있어요. 이 코드가 862. 아무 데서나 862번을 찍으면 바로 요리 갑니다. 862번. 자, 862번 갔으면 여기다가 계정 과목을 행사 지원비로 찍으래요. 그럼 여기다가 행사 지원비. 계정을 만들어 쓰는 겁니다. 실무에서. 그리고 경비, 성격은 경비니까 세 번째 거. 그리고 현금 적요 1번에다가 행사 지원비 현금 지급. 그 다음에 대체 적요 1번에다가 행사 지원비 어음 발행. 자, 이렇게만 간단하게 또 한 문제 풀었죠. 3점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제표 이거 고치는 겁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이거 모두 다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근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23년도 시험 문제는 항상 금년으로 나옵니다. 전년도 24년 문제니까 24년도 전년도 23년도에 외상으로 매입한 부재료비가 누락됐다. 그럼 이거는 차변에 이제 부재료비 3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 요거는 재료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미지급금이 아니고. 요렇게 한 분계를 완전히 빼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열어요. 그리고 여기 외상 매입금에다가 지금 8,700인데 요걸 우선 플러스 해줘요. 그럼 8,700이 9,0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단 요거 이제 꺼놓고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자, 원가명세서. 원가명세서에 부재료비를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면 이 부재료비는 원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재료비 말고 부재료비예요. 그럼 여기다가 부재료비 집어넣으면 이렇게 입력하는 난이 나와요. 기초부재료비 뭐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매입밖에 없으니까 단기 부재료 매입액 300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300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300.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는 바람에 원가가 더 올라갔죠. 자, 그럼 올라가면 손익계산서에 가서 자, 여기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9,025만원 됐는데 여기 제품 매출원가 여기를 클릭하면 8,725만원이에요. 3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원가가. 그러면 90250으로 이걸 고쳐줘야 돼요. 90250 이렇게 고쳐주면 당연히 매출원가 늘어나고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다 했으면 요거는 갖다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제품 매출원가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원가명세서 요 단기제품 제조원가하고 요거 금액하고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여기다 갖다 새로 입력을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그냥 블록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이 단기순이익이 잘못됐거든요. 이게 자동 수정됩니다. 블록이 버튼 누르면 자 보세요. 요 금액이 바뀝니다. 이렇게 78210 300만원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요거
단기말 미처분 잉여금 그러니까 전기에서 넘은 전기말 이제 미처분 잉여금을 복사를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카피 하고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요. 여기 대차차익이 300이 생겼죠? 아까 여기 요거 300을 여기다 플러스 해줬기 때문에 2월 잉여금이 요 금액과 같아야 돼요. 자, 2월 잉여금이 요게 90940하고 요게 같아야 되는데 93940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입력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 클릭이 되면 복사가 돼요.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면 여기 사라집니다. 붙여놓기 컨트롤 V 하면 사라졌죠. 그럼 요 입력이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문제 2번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7월 5일 날 7월 5일 07월 05일 날 차변 영업팀 직원들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한다. 확정 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죠. 그래서 이건 퇴직급 개정 과목에 퇴직급자까지 찍으세요. 그럼 이렇게 퇴직급여가 나오는데 영업팀이니까 800권대 퇴직급여예요. 이게 퇴직급여. 그리고 차변에 금액이 140만원. 그리고 대변은 이건 보통예금이니까 103번 보통예금 140만원.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고은상사 외상매출금 중 550은 약소금으로 받고 나머지 440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그러니까 외상값이 총액이 얼마라고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받았다고 했으니까 받은 걸 먼저 분기합시다. 차변에 외상값을 약소금으로 받았으니까 110번 받으러옴이죠. 고은상사에서 55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차변에 440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자, 440만원 옆으로 갈 땐 방향키로 가는 게 편해요. 그리고 대변은 외상매출금 108번. 그래서 고은상사.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입력이 됐고 3번 8월 30일 날짜를 먼저 입력해놓고 문제를 읽읍시다. 그런 게 편해요. 자금무적으로 인하여 이 날짜가 틀리면 채점을 못합니다. 점수가 안 나와요. 틀린 거가 됩니다. 자금무적으로 인하여 재원에 대한 받으러움이 만기일 전에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를 자금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다. 본거래는 매각거래다. 그럼 이거 대변에 110번 받으러움. 재원. 그래서 금액이 대변에 5천만원. 할인료 500을 차감한 거. 차변에 할인료. 근데 이건 매각거래니까 매출채까지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나와요. 도전 프로그램은 F2 눌러가지고 세자 찍어야지. 여기 자체에서 세자는 안 찍혀요. 그러나 이건 세자 여기 자체에서 찍힙니다. 여기 금액이 할인료가 50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이제 500으로 이렇게 입력해주고 나머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10월 3일 날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이 확정되어 즉시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다. 배당금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으로 230 코드를 외우면 입력이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대변은 배당금 수익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배당금 수익 날짜는 정확히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0월 31일 문제
자, 10월 31일 재무팀 강가연 팀장의 10월분 급여를 농협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공제학계는 하나의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요 급여가 차변에 급여. 여기서는 이제 요 하나의 요 합계를 분개하고 공제계를 요거 예수금을 하고 요거 이렇게 세 개만 보면 돼요. 기본급 식대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냥 급여로 하면 돼요. 급여. 이 급여가 재무팀이니까 800번 대급여입니다. 801번 급여. 공장 사무원 급여라 그러면 이제 500번 대급여가 되겠지만 보통 급여라고 하면 이제 800번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대변은 예수금. 공장에서 제조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임금이라 그래요. 38만 1,080원. 공장에도 사무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는 거는 급여로 해요. 500번대 급여로. 자, 이렇게 해갖고 생산직 사원에게 주는 거는 임금입니다. 마지막 이제 나머지 요거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요새 월급 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오죠.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됩니다. 거래처 입력하는 걸 조심하시면 돼요. 일반 전표에서는 뭐 거래처 입력하는 거 요거만 조심하면 되죠. 그리고 앞에 여기서는 뭐 요거 여기서 거래처 고은상사 7월 25일 의심남은 이렇게 한번 가봐요. 고은상사라고 입력했죠. 이렇게 입력했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다 입력했고 요거 8월 30일도 가보시면 이렇게 거래처가 입력이 돼 있죠. 이 거래처 빼먹으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12월 21일 자, 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채 845만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했다. 사채가 액면이 800인데 좀 비싸게 발행했네요.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그럼 12월 21일 대변부터 분기하면 사채든 주식이든 무조건 발행하면 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800만원 액면가액으로 사채로 분기하고 차변은 845만원에 발행하고 당좌예금 했으니까 102번 당좌예금. 그래서 요거는 845만원. 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할인 발행이 아니라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 전표까지 입력하고 다음 시간에 매입 매출 전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